수천만 조선인민을 용도하여 강국 건설의 새 시대를 펼치고 있는 혁명의 전일에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사명감과 강력한 자부심, 무비의 전투력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지위와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며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수고해온 강대한 힘과 감높은 존엄, 눈부신 융성을 역사 위에 거연히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영적 장로에서 언제나 인민을 혁명에 불러 조선의 기적, 조선의 영광을 창조하여 온 위대한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기치로 향도의 등대로 솟아있기에 우리에게는 이루지 못할 꿈이 없고 넘지 못할 줄령이 없다는 것은 세기를 이어온 신성한 체험만이 아닌 지나온 5년간의 1800여 일이 시대의 기억에 다시금 의미 깊게 새겨놓은 만고의 진리이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억세게 세워진 강철의 신념입니다. 국가와 인민의 사활과 혁명의 진퇴가 좌우되던 모진 극난의 시기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존엄, 운명을 건 담대한 개척과 완강한 투쟁으로 인민이 열렬히 환호하는 전면주 국가 부흥의 장쾌한 소막을 열어제낀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탁월한 용도 활동은 우리 위협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더욱 선명히 조명하며 새로운 투쟁 단계로의 뚜렷한 리정표와 필수적인 추진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영광스러운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룬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일심 충성이 새로운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고도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당 제9차 대회는 지울 수 없는 뚜렷한 경륜을 청사에 아로새기었습니다. 언제나 조국과 인민 앞에 떳떳하고 영예로운 공적을 총화해온 것이 조선노동당 대회의 역사이지만 당 제9차 대회처럼 총사에 특기할 무수하고도 값진 기록들로서 총결 기간의 사업을 긍지 높이 총화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결과가 아니라 인민의 뜻과 의지대로 세월을 앞당겨 점취한 빛나는 성과를 안고 인민의 기대 어린 시선 앞에 나선 당중앙위원회는 수백만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의 운명과 미래, 신념과 슬기를 대표하여 사회주의 발전 로정에 도래한 전환적 국면을 보다 높은 단계로 인도하는 역사적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당 제9차 대회는 그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전 역사를 관통하여 왔고 오늘의 값비싼 승리만이 아닌 100년, 1000년의 승승 발전을 담보해주는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 사상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노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를 생명선으로 하여 모든 리상과 포부를 반드시 성취하려는 조선노동당의 절대 불변한 정치 기조와 정치 의지를 4배에 다시금 엄숙히 각인시켰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 속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5,000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방청자 2,000명이 대회 실황을 시청했습니다.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애국열이
충천한 자신심에 부응한 융성의 새천망을 가리킨 당제의 구차 대배를 격려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 강위력한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불멸할 명암과 영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2월 19일) 9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대배 추석단에 등단하셨습니다. 전체의 대표자들은 천재적인 사상 이론과 걸출한 영도 실력, 무비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당과 인민에게 후세토록 길이 빛날 존엄과 명예를 안겨주시는 탁월한 정치 활동가이시며 가장 요렬한 애국자이신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담아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거쳐 올리었습니다. 당제의 9차 대회는 개회에 앞서 우리 당의 정치선언, 투쟁 강령을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 정신과 백졸불굴의 분투로 옹유하고 당 대회를 고귀한 총화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 데 공헌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청결기간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업에 감 높은 삶을 바친 혁명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과 발전에 뜻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 속에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전체 대표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 동지를 위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을 포함한 39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됐습니다.
소당 책임 비서들과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자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당 결정 집행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꾼들, 대회에 초대된 우당 위원장들이 조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는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신뢰심과 혁명 위협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과 기백을 체현하고 있는 영예로운 대표자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열의 속에 진행됐습니다. 당 제9차 대회에서 상정 토의된 의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둘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셋째,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의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의 사업의 첫 공정으로 종결기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령을 청취했습니다.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획득한 의의 깊은 성과들과 축적된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다음 단계의 발전 공정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귀중한 포석으로 보다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로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8기 기간의 투쟁 과정을 통하여 주체적 힘이 비상이 증대되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 토대가 구축되고 국가의 부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자신심과 충분한 능력이 확보된 데 대하여 대회는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역사적인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 종결기간 이룩한 성과. 2.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3. 대외 관계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4. 당 건설과 당 사업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하여 분투하여 온 지난 5년간은 우리 당의 80년 행로에 특기할 새로운 변혁 시대가 열린 전환의 연대였습니다. 정결기간 우리 혁명의 대내외 형세는 복잡하고 엄혹하였으나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확신성 있게 영도하여 나라의 국강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존진을 가져왔습니다. 제8기 당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을 자체 힘을 키우는 대로 지향시켜 주체적 역량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전면적인 발전의 새 단계를 완강하게 개척하여 왔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힘겨운 많은 난관들과 부닥치면서 우리 당은 현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향을 확정지었고 나라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결과 우리 혁명의 전도와 국가와 인민의 미래는 더 자신심 있고 명백해졌습니다. 당 중앙의 두리에 전당의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모든 성과들에 의해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줄기찬 전진은 더는 되돌릴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대세로 되었으며 이야말로 지난 5년간의 가장 뚜렷한 변화이고 더없이 긍지 높은 결실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의 첫째 체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과 그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정결기간 이룩된 제일 중요한 성과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 것입니다.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고 거쳐야 할 역사적 단계이며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절박하게 제기되는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국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시키고 실제적인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선진적인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객관적 조건이 어렵고 불리해도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정차대한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제기하고 과감하게 리행하여 왔습니다. 국가 경제의 전반 부문을 정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작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정연한 지도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자립적인 생산 구조를 완비하고 뒤떨어진 부문들을 추켜 세우는 데 목적을 둔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 복원과 보강 발전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생산 장성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다져지고 주저앉았던 부문들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경제 전반을 동시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농업 문제,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방의 방대한 사업들이 전개되어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빈약했던 농업 생산력이 한층 개선되었으며, 세계적인 낙후가 남아있던 전국의 농촌 마을들이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흐름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와 동시적으로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보건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으며, 각 분야들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정결기간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전국의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이 개시된 것입니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제시하게 된 동기와 목적, 2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인민들의 오랜 속망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결심으로부터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지난 시기의 교훈을 깊이 분석하고 경험 축적 단계를 거쳐 지방공업 공장들을 완전히 새롭게 선진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내놓았으며, 이 정책은 전국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 속에 당의 연도의 과학과 보건, 문명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지방발전 정책으로 확대심화됐습니다. 새 시대의 지방발전 정책이 심화되는 과정에 우리 당의 국가건설 전략은 지방의 발전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理想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상으로 되게 하려는 보다 높은 목표로 승화됐습니다. 지방발전 정책의 생활력은 해마다 전국 각지에 무수히 일도서는 새로운 실체들과 더불어 향상되어가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보다 높아가는 인민들의理想과 자신심, 분발된 노력에 의하여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에서는 보건위기, 재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간관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국가, 우리 사회 고유의 견고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전 사회적으로 재해방지 사업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는 기풍이 확립된 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정결기간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국가 경제 전반을 장성 궤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의 복리와 관련된 사회주의적 시책들을 확대 실시한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내각의 주의 밑에 모든 경제 활동에서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의 요구를 다툼없이 구현하도록 조직 지도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 위원회들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당 결정으로 채택하고 그 실행 총령을 엄격히 총화하는 제도를 정연하게 세웠으며 인민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12개의 중요 고지들을 설정하고 그 점령에 힘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의 장성 추이를 힘있게 안받침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으며 이것은 지나온 30여 년간 경제 분야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뚜렷하고 의의 있는 성과로서 앞으로의 경제발전 전망을 확실하게 낙관할 수 있는 중대한 진일보로 됩니다. 정결기간 당중앙위원회는 평양시 5만 세대 주택 건설을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고 온갖 난관과 편향을 극복하면서 매해 어김없이 추진하여 예정 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살림집들과 새거리들을 건설하였으며 삼지연시의 농촌 마을들을 현대적으로 전전시키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의 농촌 주택 건설을 강력히 전개한 결과 지난 5년간 11만 여 세대의 농업 근로자들이 새집에 입사했습니다. 건덕지구에 수만 세대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사업이 완결되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 지역들에도 수만 세대의 새 주택들이 일떠섰으며 해마다 수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하여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에게 배정해주는 공산주의적 시책이 중단 없이 실시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유한 풍경으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새 생활, 새 행복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승지들인 명사십리와 원포 온천지대에 훌륭한 관광지와 휴양소를 꾸리는 사업이 완료되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던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완공되었으며 련포와 강동, 신의주 지구의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유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주의 제부들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각 도들에서도 인민들의 문명과 복리를 위한 생산시설과 공공시설, 봉사시설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의의 있는 결실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제일 간과한 고비였던 비상방역 시기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젖제품을 공급하고 영양식품이 차려지게 할 때 대한 새로운 육아 보육 정책이 책정되어 철저히 집행되고 있으며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가방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생산 공급하고 학생 소년들에게 교과서와 학습장, 필기 도구를 비롯한 학용품을 정상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시책들도 거침없이 실시되었습니다. 확대 심화된 인민적 시책들은 대중적인 것, 인민적인 것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당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인 발전 국면이 열린 시기인 동시에 공화국의 안전 리익이 굳건히 수호되고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첨예하고 복잡하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강권과 불의를 실력으로 제어하고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 권리,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자주적이며 실효적인 국가 방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정결 기간에 이룩된 위대한 결실의 하나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 건설에 관한 자위의 노선을 더욱 높이 축여들고 청결 기간 방위력 강화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국방 건설의 각 방면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달성한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 것입니다. 국가 핵무력 정책이 전체 인민의 정의를 반영한 공화국법으로 채택된 것은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로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초강경 노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핵을 넣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손을 그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이에 토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억척불변의 의지를 공화국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의 핵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사회주의 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사적 정치적 과제가 빛나게 해결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침략 전쟁도 물리적으로 강력히 억제하는 자기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즉시 보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었습니다. 공세적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비축한 우리의 절대적 힘은 철저히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으로서 적수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안보 환경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국가의 전쟁 억제력을 두고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 행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공화국 무력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로 만들 때 대한 강군 건설 노선과 방침, 무장력의 3대 요소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고 군 건설에 구현하여 우리 군대의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위력을 더욱 강화한 데 대하여 언급됐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 사상 강군화를 군 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당 중앙의 용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는 혁명적 군중 확립을 부단히 심화시키었으며 모든 장병들을 조국 보위, 혁명 보위, 인민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한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 군인으로 키웠으며 강군 건설의 2대 전선인 훈련 혁명과 군사 교육 혁명 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나온 5년간 우리 인민군대는 하루도 안일함이 없이 상습적으로 감행된 적수국들의 대조선 전쟁 연습과 군사적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무분별한 도발 책동들을 단호히 제압 분쇄하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유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군대의 각급이 훈련혁명, 사상혁명, 장비혁명을 앞세워 전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결기간 국방과학연구 집단과 군수공업 분야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이미 쟁취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서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총화하셨습니다. 정결기간은 우리나라 국방공업발전 역사에 특기할 전환의 연대였습니다.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로 되는 것은 전략적 성격의 기술 현대화, 여러 방면에서의 개발 성과들이 확보되어 국가의 군사력 구조를 개변하고 갱신하는 데서 뚜렷한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 이익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총결기간의 투쟁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당과 국가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 수호는 불변한 선택이고 원칙이며 이에 준하여 적수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현재도 지역의 안보 상황과 긴장 상태가 의연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성이 지난 시기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 세력이 충분하면, 강한 힘이 있다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하기 위한 총결기간의 투쟁이 가지는 심오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그 철저한 집행 과정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개변을 힘있게 주동하였으며, 동시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촉진하고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역할도 높이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하여 지난 5년간의 투쟁은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력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기술 문화 수준, 생활 환경이 다같이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혁명 과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면적 발전 국면을 여는 과정에 거창한 변혁 사업을 밀고 나갈 역량이 마련되고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이 역사적 과제를 더 폭넓게 더 빨리 다그쳐 나갈 수 있다는 전당적 전인민적인 자신심이 높아진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도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었으며, 정확한 노선과 정책 영도가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극복하고 능히 성공적인 결실을 이뤄낼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정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의 주되는 요인은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특유한 힘인 정치사상적 위력에 있습니다. 제8기 기간에 이룩된 변혁적 성과들은 우리 당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온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에는 당과 국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를 엄숙한 본분으로 새겨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영적인 투쟁과 특출한 공적이 역력히 새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5년간 조국 보위, 혁명 보위, 인민 보위의 전초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존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 지시를 받들어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 올리고 무수한 영적 이훈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 대회의 명의로 높이 평가하자는 것을 정중히 제의하셨습니다. 대회는 김정은 동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당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며 조국 보위, 혁명 보위, 인민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경의의 인사를 보내었습니다. 대회는 또한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대건설장들과 일터마다에서 새 시대 애국 청년의 열정적이고 용감한 기계와 투쟁력으로 거창한 청춘 기념비들과 창조물들을 연속 일떠세우며 지난 5년간을 영광 넘친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새 분수령으로 빛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청년 세대들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의 둘째 체계에서 전면적 발전기에 견지해야 할 중요 요구와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의 각 부문별 전망 목표들,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전면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는 첫째로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새 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며, 셋째로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실리 있게 진행하고 전문가적 자질을 중시하는 것이며, 넷째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 방법, 지도 방식을 혁신하고 일꾼들의 지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다섯째로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으로 만사를 해결해 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인민 대중 제일주의에 배치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이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과업은 당 제8기 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 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은 안정 공고화 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 단계로 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제9기 사업의 총적 목표로 원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보고는 내각에서 나라의 경제 실태를 심중히 분석하고 발전 가능성을 타산한 데 기초하여 작성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지표별 목표들을 언급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부문 앞에 나서는 투쟁 목표들을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망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원개발, 채취공업 부문과 리목, 철도운수 부문의 과업들도 제기되었습니다. 보고는 새 전망 계획 기간 경공업 부문에서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에 모를 받고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리며 새로운 경공업 토대를 구축해 나갈 데 대하여 지적하고,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계속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적 시책들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정확히 실시되게 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양어와 양식을 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와 상업과 급양 편의 봉사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보고는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부문에서 점령하여야 할 알곡 생산 목표와 과업들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밀 가공 능력을 확장하며 정자혁명과 과학농사, 간속지 농사, 두벌농사, 토지 개량을 알곡 생산 증대에 중요한 담보로 틀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현대적인 남새 온실농장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며 남새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축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정책적 요구는 첫째로 축산 기지들을 현대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우량 종자의 확보와 충분한 사료 보장, 과학적인 사양 관리와 철저한 수의 방역, 생산과 경영 관리의 정보와 기능화의 5대 고리를 틀어주고 나가는 것이며, 셋째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관계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간섭지 개간 목표를 점령하며 토지 정리를 잘하여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단단히 구축하는 것과 함께 농기계 혁명을 다그쳐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전망 계획 기간에도 건설 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 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하며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을 더 진행하면서
주변 구역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건설도 해야 합니다. 전국의 도 소재지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도고에서는 방대한 건설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재 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이 상정되고 건축 설계와 건설 감독 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이 강조됐습니다. 도고는 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을 정보산업 부문이 또 한 번 진보를 이룩하는 단계로 되게 하며 대외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관광업을 나라의 경제 장성과 문명 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도고에서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 보호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제기하였으며 도시경영 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각종 재해 위기에 주동적으로 준비 있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때 대한 문제, 법기관들과 감독기관들에서 생태보호 사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 우리 영토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게 꾸려나가는 데 이바지할 때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 해마다 지방과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 인민들의 물질 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군들의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의 착공을 연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하게 다그쳐야 합니다. 도고는 과학기술과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새 5개년 계획기간 과학기술 사업의 기본 방향은 국가 경제의 자립화,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생산의 질적인 장성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먼 장래가 아닌 현실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새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 첨단 기술 산업을 개척하고 운영하는 데서 나서는 핵심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전망 계획기간 교육사업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알차게 키우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며 나라의 전반적 교육 토대를 현대적으로 완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출발을 뗀 보건혁명에서 거둔 성과를 보건부문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져다주고 나라의 보건 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들의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을 일떠 세우는 사업을 틈없이 완강하게 내밀어 전국의 100개 시군들의 모든 면에서 보다 선진적이고 완비된 병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며 시군 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에 필수적인 의료기관들도 추가로 설치하고 도 소재지들의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과 수도의 제2, 제3의 종합병원, 새 구역병원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문화기술 부문에서는 인민들의 혁명의식, 창조의식, 투쟁의식을 높여주고 광범한 대중을 당정체 관철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로 창작 창조 활동을 지향시켜 영화와 음악, 무대예술, 미술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합니다. 출판보도 부문에서는 내식이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방침들, 현실에서 발휘되는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목소리가 대중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 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건전하고 고상한 사회주의 생활이 온 사회에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고는 국가사회제도의 끊임없는 공급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했습니다. 법제 부문에서는 새로운 당정책들이 제시되고 투쟁과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며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조건이 변화되는 데 맞게 적시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문법들을 제정하고 수정 보충하여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법적 기준, 실제적인 법적 무기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고 주권기관과 지방주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전 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법무 해설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혁명적 준법 기풍 확립에 선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법, 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들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정치적 안정, 인민의 생명 재산을 법적으로 수호하는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여 국가사회 제도의 공급 발전을 강력하게 담보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 존립의 초석인 자위적 국방력의 지속적인 강화 발전을 위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우리 당의 불변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척으로 다져온 자위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은 불가 불위의 우리 당 국방 건설 정책이며 가장 정당한 국가 방위 전략입니다. 세습적이고 고질적인 미국의 대조선 접대시 정책으로 하여 공화국 창건 이래 순간의 평안도 없이 악화일로를 기록하여 온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더욱더 무모해지는 적수국들의 연합 공조와 핵 요소가 동반된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하여 해를 넘기며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침략적인 뿔력들의 확대 강화와 도를 넘는 군사 활동들은 명백히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사태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들이 점증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와 세계 군사력의 새로운 발전 추세는 우리로 하여금 적이 두려워하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항상 앞서 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각일각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무력을 그 어떤 적도 사상 정신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압승하는 세계 최강의 현대화된 군대로 계속 장성 강화시켜야 합니다. 전쟁 억제 전략, 전쟁 수행 전략 실행에서 중추를 이루는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적수들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당은 핵을 동반한 제국주의의 압제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교리로부터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을 조금도 주저없이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그 실현을 강행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를 당당히 국법으로 고착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핵 역량 증강 노선은 우리의 핵기술 분야 연구 집단과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정확히 집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성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 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입니다. 우리 핵무력의 준비 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운용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부단한 시험과 훈련을 실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억제력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됩니다. 우리는
만약 적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처절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진 능력에 맞게 그리고 전망적인 목표에 상응하게 대상과 사명에 따르는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 수단들과 운영 지원 체계들을 갱신할 것이며 핵방화쇠 즉 통합 핵위기 대응 체계의 가동 및 운용 시험, 핵무기 취급 질서와 운영 동작에 숙달시키기 위한 각종 연습들을 통하여 핵전투 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함으로써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도 핵방패가 신속 정확히 가동될 수 있게臨전 태세를 만반으로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년간 부단히 진화된 우리 핵무력의 기술적 갱신은 이미 많은 핵 대응 작전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보다 정교해진 핵무기 가동 체계와 예민한 반응성은 임의의 핵 비상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목적에 따라 여러 대응안대로 핵무력을 동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성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핵기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제공 지원할 것이며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보안 및 경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기능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갖추고 있는 상용 무기들을 세계적 수준의 유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것을 당의 강군 건설 위협 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셨습니다. 보고는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 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 건설의 2대 전선인 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 인민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서 중대한 진보를 가져올 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 사상 강군화를 강군 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들어주이고 공화국 무력을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모든 군사기지들을 표준화해로 갱신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며 새로운 군사하부 구조들을 건설하기 위한 전망적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 체계와 화력 체계들을 보강할 때 대한 당의 군사 전략적 방침을 책임적으로 관철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새 5개년 계획 기간에 공화국 무력의 군사 기술력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비밀 병기, 특수한 전략 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데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해당 부문들에서 수립한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을 심중히 검토하였으며 확신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망 계획들을 비준한 데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요약해 소개한다면 여기에는 축적된 기술들을 종합화하여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 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 위성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미 개발된 신형 병기들의 실전 배비를 다그치는 것, 이것이 금후 5개년 전망 계획의 중요한 과업으로 됩니다. 앞으로의 5년 기간 전략적인 적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무기 체계들과 특히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 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여 집초 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의 핵심 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년 후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국가 방위력은 비상이 증대되어 적들이 대처하지 못할 높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은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에서 새 시대 국방공업혁명의 기치를 높이 축여들고 세계적인 국방과학의 발전 추이에 맞게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 고도화, 현대화 목표에 상응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연구 개발하고 계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국 무력의 중요 구성 부분인 사회안전군과 노농초기군의 전시작전 전투 능력과 협동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의 셋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국제적인 정치 안보 구도와 역량관계, 정세 흐름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5년 전과도 완전히 다르며 국제관계는 혼란과 족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패권 정책과 전횡으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 충돌 사태들이 연발하여 현 국제 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와 국제법의 난폭한 유린, 냉전 종식 이후 목격해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안보 위기, 각국의 정치 경제적 혼란과 무질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 세계 실상입니다. 강권이 고청이라는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패권을 추구하면서 기존 국제 질서와 기성 관례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흉은 다름 아닌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력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영토 완종, 안전 이익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오직 저들의 패권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주권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 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세계를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횡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지금껏 늘 목격해온 특급 불량배적 패권적 관습의 지속이며 연장일 뿐입니다.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의해 다무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존 국제 질서와 국제관계 구도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의의 기준, 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수천만의 인명을 빼앗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 지역에서도 서방동맹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80년 내에 처음으로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지역 안보 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도 미국을 위시한 추종 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안전 파괴적인 조치들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정과 긴장 격화에 처하였으며 그러하여 우리 국가의 대외 환경은 의연음혹합니다. 힘이 강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지만 힘이 약하면 제재와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궁극에는 주권도 영토도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오늘의 냉혹한 지정학적 형세를 통하여 보는 현실이며 되새기게 되는 교훈입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무의미한 빈 공약에 불과하며 법과 질서에 의한 정의로운 제청만으로는 그 무엇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세계가 늦게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힘은 힘을 존중하며 강력한 힘, 핵 보유야말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이며 약육강식의 강도적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적 원리입니다. 명백한 것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인류의 지향은 패권 세력의 발악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렬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필연성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역량은 계속 강해질 것이며 그의 진보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이 더욱 주동될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 있습니다. 청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심각한 변천 과정에 들어선 국제관계 구도의 본질을 분석하고 정확한 대외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준엄한 지역 정세와 유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불가역적인 것으로 절대 불퇴로 영구 고착시킴으로써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폭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켰습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태생적인 적대적 시각과 강권으로 체질화된 불량배적 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시 감출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침략자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평화적 공전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국이라는 적대적 실체에 준비 있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리해 볼 수 있는 온갖 형태의 도전 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껏 해온 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결기간 우리 당이 공화국 창건 이후 근 80년에 걸쳐 조선반도에 존재하여 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린 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우리 당과 정부의 불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전 역사적 과정도 그러하였지만 최근 몇 년어간 가깝게는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 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애초에 역대 한국 집권 세력들은 우리와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았으며 음흉하게도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키면서 그를 통한 그 누구의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절작입니다.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반동 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되어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적대적 실체로서의 한국에 대하여 조한 관계의 불가양립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상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대한로선 전환은 대결과 완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한 관계사와 조선반도의 객관적 현실을 엄정히 분석한 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대적 투쟁 지침으로서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국위를 수호하고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과거 시대의 낡은 관념과 유물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 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영역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대화 협상, 교류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와 단체들을 정리하고 관련 법규와 합의서, 시행 규정들을 폐지한 데 이어 남부 국경 지역의 모든 연계 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하였으며 군사적으로 요새화하는 조치들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근 80년 동안 서로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유엔에도 하나의 의석이 아니라 2개의 국가로 가입하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서의 조한 관계를 규정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2개 국가로 공인되어 온 조한 관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흡수하겠다는 헛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와 근본이 대치되는 적국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기필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 지도 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입니다.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성한 우리의 국가 주권과 헌법적 권리를 걸거들고 침해하는 한국의 대결적 행위는 절대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나 느리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 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 누구를 힘으로 압도하려는 절대 불가능한 망상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 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하여야 하며 그나마 유지되는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고려사항이 백지화된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우리의 군사적 대응 기준은 본질적으로 달라졌으며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 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포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닫혀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존엄과 권익에 부합되는 노선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장구한 세월 속에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증명된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 명분 아닌 명분의 추호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가 떠밀고 있는 냉철하고 정확한 선택에 언제나 충실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결기간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영향력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발목할 성과들을 언급하시고, 이것은 우리 당이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 이익,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 구람없이 투쟁해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금우 대외 부문에서 틀어주고 나가야 할 근본 원칙과 전략 전술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외 부문에서는 당 중앙의 영도 밑에 국익 수호를 제일 사명, 첫째가는 원칙으로 틀어주이고 대외 활동을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와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당 중앙의 영도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비상이 높아진 오늘 대외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리고 국가의 모든 대외 활동이 통일적으로 편향 없이 수행되자고 해도 당 중앙의 영도는 필수적입니다. 혁명의 객관적 환경이 준엄하고 국제 정세가 전례 없이 첨예한 현 조건에서 국가의 대외 활동에 대한 당 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로 나섭니다. 때문에 우리 국가의 모든 대외 활동은 철두철미 당 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 밑에 실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적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됩니다. 앞으로도 당 중앙의 직접적인 관여와 전략 전술적인 대외 활동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수국들을 철저히 견제 제압하면서 국제 정세 흐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의 존엄은 곧 국가의 존위이며 혁명의 리익은 곧 국가 리익입니다. 대외 부문에서는 모든 대외 활동을 철저히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국익은 오늘날의 치열한 국가 경쟁 시대에서 국제 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의 기준이며, 국익 수호는 우리 국가 대외 활동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개화 발전시켜 나가며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정치 외교 활동과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국제관계 구도와 호상관계, 정세 변화를 예리하게 면밀히 주시하고 정확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그것을 능동적으로 구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 부문 일꾼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 외교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외교 전사로 능란한 외교술과 높은 실무 능력을 소유한 제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품을 들여 외교 일꾼 대열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 의연히 엄혹하고 적대 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우심해질 것이지만, 당 중앙의 정확한 대외 전략적 방침과 영도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담보로 하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핵 보유국 지위를 영구히 명문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수호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다극화된 세계 건설을 적극 추동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의 넷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하고 당 건설의 새 시대 전당 강화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놓은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총결기간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당을 필승 불패의 향도적 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혁명적 당으로서의 본태를 영원히 고수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 대강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남긴 비극적 교훈과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 특히 당 사업의 현 실태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당 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정립 체계화하였으며 그 집행을 떠매고 나갈 핵심 골간 육성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계승과 발전을 담보하고 실현하는 성업의 튼튼한 토대를 다지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당 강화와 당사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제9기 기간 당 건설에서 틀어주고 나가야 할 중심 과업은 새 시대 5대 당 건설 강령의 제반 원칙과 요구들을 당 사업과 당 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주도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당의 강화 발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건설에 힘을 넣어 우리 당을 높은 용도적 지위와 향도력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인 권위와 원숙한 영도력을 지닌 집권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고수해 나가자면 사상과 용도의 유일성을 핵으로 하는 특유의 정치 풍토를 확고히 유지 공고화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정치적 용도를 실현해 나가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활동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치 건설의 중요한 과제로 틀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부단히 심화시켜 우리 당을 당원들과 당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전일체로 하나의 조직 규율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전당 강화의 3대 축인 간부 사업과 당 장성 사업, 당 대열 관리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상의 위력, 사상 사업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 전당 강화와 국가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 사업을 잠시도 중단 없이 벌이면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실효성과 열도를 최대로 높여야 합니다. 전당의 자각적인 규율 준수 지풍을 세우고 규율 위반 행위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이며 각급 당 조직들이 직능대로만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당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작품 건설을 심화시켜 전당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 기풍과 건전한 정신 도덕적 풍모가 당풍으로 확고히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건당 위협의 개척 세대들이 발휘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따라 배우고 능숙한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 당적 원칙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고상한 도덕 품성이 일꾼들의 몸에 천성처럼 배이게 하여야 합니다. 경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목적 지향성 있게 해나가며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새전망 계획 수행회로 총권리기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힘있게 보여나가도록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고 특히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장래 운명과 전도를 떠매고 나갈 새 세대들의 대중적 정치 조직인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제9기 기간에 우리가 수행하고 완수해야 할 투쟁 목표와 과업은 방대하고 힘에 겹지만 과학적인 투쟁 노선과 방침이 있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나가는 인민과 군대가 있으며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자립경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정복하지 못할 여세, 이루지 못할 성업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과에서 더 큰 성과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전진 기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는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합 보고를 마치시자 비범한 사상리론과 걸출한 정치 지도자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새 변혁 시대를 과감히 개척한 종결기간의 성과를 거지높이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확신성 있게 보조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투쟁 방향과 목표, 실천 과업들을 명시한 김종은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하신 중요 보고의 진수는 간고한 투쟁으로 전취한 값비싼 결실들과 고귀한 총화에 토대하여 전당의 배가된 전투력과 공세적인 전진 방식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질적 발전과 획기적인 도약의 궤도 위에 올려세우자는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 보고는 사상 최악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더는 되돌릴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용성본용의 새 흐름을 개척한 승리자의 영에 드높이 혁명과 건설의 전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 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힌 위력한 투쟁 강령으로 됩니다. 대회는 김종은 동지께서 하신 중요 보고의 진수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망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행정에서 전당의 의지와 보조를 일치시키고 과학적인 실행 방도들을 확정하는 토의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 대표 19명이 토론 및 서면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김종은 동지의 보고에 열렬한 지지를 표시하면서 시대와 혁명,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책무 수행에서 당의 핵심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대회는 둘째 의정으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우리 당 특유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당 사업과 당 활동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 데서 의의 있는 문제들이 힘이 되고 조선노동당 규약의 명문화할 때 대한 결정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했습니다. 대회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이 자기 임기를 성과적으로 마치게 됨을 선포하고 제9기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당대회 대표자들의 일치한 의사와 염원을 대변하여 김종은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대회는 당 규약상 요구에 따른 해당 추천 및 선거 절차를 거쳐 당의 혁명 사상과 강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고결한 당적 양심과 선봉적 역할로서 혁명 위협에 전진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당의 핵심들로 138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111명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선거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수반인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는 정대사에 임하여 대표자들은 당과 혁명, 인민이 부여한 영예로운 사명과 권리를 충실히 행사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그 운명과 전도를 놓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각을 마주한 대회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영혼을 집성하여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웅대한 투쟁 강령에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과 사회주의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총비서의 중임을 다시 맡겨드리자는 정중한 제의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터치 올리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대표자들은 전당의 총의를 대변하여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품은理想과 포부는 반드시 실현되며 우리가 마중하는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하다는 절대의 신념, 열화의 일편단심의 강렬한 분출로 대회장은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습니다. 당 규약에 따라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선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성 동지, 조용원 동지, 김재룡 동지, 리란 동지가 선거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박태성 동지, 조용원 동지, 김재룡 동지, 리란 동지,
정경택 동지, 김성남 동지, 신영일 동지, 리시용 동지, 주창일 동지, 조춘룡 동지, 안금철 동지, 김종관 동지, 김승두 동지, 최선희 동지, 노광철 동지, 김성기 동지, 김덕훈 동지, 박종근 동지가 선거되었으며 후보위원으로 김여정 동지, 박광웅 동지, 한광상 동지, 주철규 동지, 전현철 동지, 박훈 동지, 리철만 동지, 리영길 동지, 리창대 동지, 방두섭 동지, 김초론 동지가 선거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했습니다. 김재령 동지, 리일환 동지, 정경택 동지, 김성남 동지, 신영일 동지, 리시용 동지, 주창일 동지, 조춘용 동지, 안금철 동지, 김종관 동지, 김승두 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됐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경택 동지, 위원으로 조춘용 동지, 노광철 동지, 김성기 동지, 리영길 동지, 방두섭 동지, 최춘길 동지, 김종식 동지, 유광우 동지, 리창호 동지가 선거됐습니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했습니다. 회의는 당의 정치적 용도 실현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당내 기구 사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전원 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도당 책임 비서들을 임명했습니다. 인민군대 주요 직제 지휘 성원들을 임명했습니다. 회의는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고 당 대회 기간에 진행되는 새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에서 올해 계획을 반영한 결정서 초안을 함께 연구하고 의견들을 종합하여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심의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의 구호집과 당규약 해설집을 수정함에 관한 의정 토의를 진행하고 해당 초안들을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연구하고 정치국이 심의하여 전당에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구성과 관련한 한부 내신안을 심의 결정하고 새 임기의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당 역사의 한 구간으로 될 새로운 5년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의 비상한 책임성과 적극성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지도기관 성원들은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무 수행에 일심전력하여 당원들과 인민들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천만 계획 기간에도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은 순탄치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주고 주동에 서서 더 긴장되고 각성된 분발과 분투로서 당과 국가의 힘을 뚜렷이 자려우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복리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상정 토의된 의정들과 해당 결정 내용들이 본대회에 보고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나온 5년간의 투쟁 정령을 종합 분석한 것은 견인 불발하여 이루어낸 결실들에 대한 마땅한 자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견지하고 발扬시켜야 할 귀중한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며 시정해야 할 편향들과 교훈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분명히 새기고 모든 대표자들이 총결기간 사회주의 건설과 당 건설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발전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데 기초하여 현재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였는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한 유익한 계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전당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책임적인 용도적 역할로서 충실히 보답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발전을 다그치고 우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더 빨리 차려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이 3대 혁명으로 일관되어 있고 3대 혁명 노선을 관철하는 투쟁 속에서 전진하여 왔다고 하시면서 전면적 발전의 거창한 위협도 3대 혁명 수행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이 사업에 대중 자신이 주인답게 참가할 때라야만 더 빨리 더 실속 있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 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위협의 전도에 대한 자신심과 열정, 투지를 백배하면서 우리 인민의理想과 숙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에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전체의 대표자들은 전당을 우리 국가의 줄기찬 융성 번영과 사회주의의 창창한 미래를 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회로 부르시는 총비서동지의 요라의 호소와 혁명 의지로 충만된 결론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정확한 집행 대책을 수립하여 대배 결정서에 반영하기 위한 각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실현 가능성에 충분히 근거하고 개척과 부흥의 토대를 구축하는 대로 확고히 지향되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적극 제기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정치국 회의가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제 9차 대회 결정서 초안 수립을 위한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연구했습니다. 정치국은 수정 보충된 결정서 초안을 확정하고 당 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국은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서로 채택했습니다.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구호집 초안과 당규약 해설집 초안을 심의하고 완성하였으며 전당에 내려보내기로 가결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된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이 대회에 보고됐습니다. 결정서 초안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높은 변혁 단계에 진입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세워진 경제, 국방, 문화, 국가사회 관리 등 제반 분야의 보다 혁신적인 투쟁 목표와 과업들이 반영됐습니다. 결정서 초안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당제 8기 기간에 구축된 발전 토대들을 안정 공고화하면서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이룩하며 지방발전, 농촌 문명 창조를 확대 가속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국가 방위력 건설과 국익 수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대외 관계 확대 강화, 절대 불변한 대적 투쟁 기조를 담보하기 위한 해당 부문들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업 계획들과 당 건설과 당 사업의 심화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진취적인 목표와 방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부문별 협의회들에서 대표자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 토의에 기초하여 수정 보충된 결정서 초안이 과학성과 현실성, 지향성과 동원성이 충분히 보장된 새로운 5년간의 투쟁 목표로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합 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하여를 일치 가결로 채택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하신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 보고와 해당 결정서는
당내 본으로 출판되어 각급 당 조직들에 배포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본 대회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세계 정치 정세가 심각히 격변하는 시기에 열린 것으로 하여 4배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간고했던 지난 5년간의 위대한 투쟁을 성스러이 총화하는 대회장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얹고 더 긴장된 창조투쟁, 노력투쟁을 벌이면서 당대회 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당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대표하여 상정된 의정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는 데서 하나같이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준 전체 대표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고 견결하게 받드는 특유의 기계로서 우리 당 대회에 크나큰 공과 힘을 실어주고 대회 사업의 성과를 담보해준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로 가는 전진도상에서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심각한 개조투쟁, 병역투쟁이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아름찬 과제와 거창한 계획들을 결행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투쟁이지만 우리가 갈 길은 명백하며 승산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한마디로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자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 기세와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대회가 제시한 노선과 정책 결정들이 반드시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폐회를 선언하셨습니다. 인터내셔널이 조합됐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오늘의 부흥과 내일의 번영을 다 같이 책임지시고
주체혁명 위협의 새로운 전성 전면적 국가 부흥의 100년 대계를 억세게 다져나가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가이시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위대한 설계가이신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거룩한 혁명 실력이 있기에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심으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전체의 대표자들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그 무조건적인 집행을 인민 앞에 다짐한 방대한 혁명 과업들의 무게를 엄숙히 되새기면서 당 결정의 운용, 전면적 국가 부흥의 성패를 두 어깨에 걸머진 당의 전위답게 맡겨진 책무 이행에 전심분투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따라 자생자결의 불변한 원칙과 공사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전인민적 대진군은 당 대배를 가속적인 출발로 하여 지나온 5년간을 능가하는 국가 본영의 긍지 높은 새 전기를 광활히 펼치게 될 것입니다.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청사에 기록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저체혁명의 한길에 언제나 백성의 자웅만을 새겨온 우리 당의 탁월한 영도력과 절대적 권위를 과시한 정치적 사견으로 강대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영봉회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전투적 기치로 불멸할 것입니다.